자,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재경 마스터와 시장 진단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네. 너무 우울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힘들어요. 시장이 이렇게나 빠질 일인가 싶기도 하고 뉴욕 자체가 흔들렸다 보니 오늘 국내 증시도 골이 깊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은 시장 오늘 사실 금요일 장은 저는 금요일 장을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있을 악재 그리고 연휴 때 악재를 또 분명히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많이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 장은 기대를 하지 않는데 최근에 이제 어저께도 마찬가지지만 어저께도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현대차 이런 식으로 주도하는 섹터들이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도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주도 섹터권에서 급락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주도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하청 벤더들이 지금 상장된 기업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가가 역시나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 간밤에 이제 기술주들의 투매죠. 미국의 기술주들의 투매가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은 역시나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다행인 거는 뭐냐면 지금 저는 지수단에서 사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중요한 라인 코스피 기준으로 2,550포인트를 저는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구간을 유심히 보고 나서 돌파한 흐름 그리고 나서 지금 급락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투심이 지금 한 번에 내리꽂은 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종가까지 기다려보다 보면은 그 구간을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물론 지금 흐름은 좋진 않습니다. 지금 잠깐 분봉 차트 한번 같이 볼게요. 네. 자, 일봉으로 일단은 코스피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아까 전에 앵커님이 말했듯이 중기 라인에 대한 그런 지지 라인 이런 것들을 지금 테스트하는 구간이다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게 사실은 2,550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수가 2,542포인트예요. 그런데 분봉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지금 저점을 확실히 그리지 않고 있는 흐름이지만 일봉상으로는 지금 중기선을 이탈하진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분봉 잠깐 볼게요. 분봉 네. 보시면은 자, 이게 15분봉입니다. 너무나 가파르게 하락했던 구간이 또 연출이 됐고 5분봉으로 볼게요. 자, 5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은 저는 그날의 저점이 나오는 시간이 11시 이전에 먼저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만약에 안 나온다 하면 저는 1시 안에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심리가 무너지다가 이제 사람들의 이성을 찾는 시간이 밥 먹고 나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엄연히 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단이 지금 물론 저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12시 10분 기준으로 하지만 저는 1시 안에는 이제 저점을 그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2,550포인트를 종가 부분에 말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장단에서는 중국의 양회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의 이전 내수 시장에 지금 원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지금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비용 고성능 생성형 딥시크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중국 내수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첨단 기술의 세계적인 기술을 접목한 이런 것들을 좀 보이면서 내수 시장을 좀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국이 물론 좀 박살났지만 그래도 중국 시장의 양회에 대한 경제 부양책에 대한 이슈를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이디어를 주신 것 같아요. 오히려 중국 소비주 쪽으로의 접근은 괜찮다라고도 질문 드려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산업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아무래도 전 세계의 공장이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양회 때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은 인공지능 AI랑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그런 AI 육성에 대한 부분을 많이 부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땐 AI하고 역시나 휴머노이드 로봇 단에 대한 이슈를 한번 지켜보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가 좀 더 비싸겠죠. 한 4,000불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지금 절반 가격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중국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 걸 유튜브에서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휴머노이드 로봇 단이 중국에서 먼저 파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유심히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는 접근 가능 사인을 받았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AI 관련해서 또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네. 반도체주 오늘 어떤 전략이 맞을지가 궁금한데 엔비디아가 간밤에 급락했습니다. 네,
맞아요. 8%, 뭐 급락이 아니라 폭락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의 하락이었는데 오늘 하이닉스 5% 가까이 밀리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 반도체 소부장 자체가 오늘 다 흔들리고 유리기판, 액침냉각, 뭐 CXL 다 빠지거든요. 이럴 맞아요. 때는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근데 사실 주도 섹터격인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 단이 엔비디아랑 지금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엔비디아가 급락하고 나니까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유리기판 그리고 전력단 그리고 지금 액칭 냉각 관련전 좀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일수록 많이 빠지지 않는 종목들이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반도체 단이나 유리기판 단, 전력단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땐 오늘 유독 좀 안 빠진 액침 냉각에 대한 섹터를 좀 유심히 보시란 말씀을 드리겠고 왜냐하면 자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물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다 이런 이슈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투자는 계속 될 것이고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이 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고성능 반도체 칩일수록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이 많이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액침 냉각에 대한 종목이 오늘 많이 빠지지 않은 것처럼 올라갔던 것처럼 아마 지금 반도체 섹터가 다시 한번 바람이 불게 되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는 액침 냉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액침 냉각 안에서 종목을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 그냥 쉽게 제가 추천주 하나 갖고 왔거든요. 추천했던 종목인데 코스엑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코스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 관련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더 대장주들도 있죠. 그런데 제가 이 방송에서 늘 강조드렸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자리가 일단 좋으면 그런 명분이나 시장에서 이유들이 붙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런데 코스엑시스 같은 경우에는 액침 냉각에 대한 이슈가 있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 종목은 이제 중기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초입에 있다 말씀드렸고 돌파가 되면 방향성을 돌리고 추세대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랬는데 정확히 제가 말한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리 중기 라인을 돌파하고 이제 올라오는 초입이기 때문에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에 대한 부분이 더 추진이 되게 되면 냉각에 대한 부분은 네. 더 많이 각광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코스텍시스는 지금 자리 접근 가능하다. 오늘 장에서도 한 4%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쪽으로 봐야 된다. 힌트 주셨고요. 자, 그럼 마스터님 그걸 질문 드릴게요. 지금 유리기판이나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 많을 거잖아요. 일단 냅둬야 될까요? 아니면 좀 잘라내기가 맞을지. 이럴 때 추가 매수가 맞을지. 그러면 하이닉스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 뭐 딥시크가 나오면서 하드웨어 단에서 소프트웨어 단으로 지금 매기가 좀 바뀌었죠. 그리고 고사양 프리미엄 칩에 대한 부분에서 저사양 뭐 DDR5나 메모리 칩에 대한 이슈로도 그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HBM 이런 고사양 칩에 대한 수요를 담당했던 SK 하이닉스 단에서 하락은 불가피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중장기 라인에 대한 그런 구간들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주가가 하락을 할 때 많이 물려요. 이렇게 폭락을 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중장기 라인 단에서의 지지력이 확인이 된다면 다시 한번 아까 말했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없어서 안 될 종목이란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의 이런 지지 라인 이런 구간들을 마지막까지는 확인하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사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62평선과 122평선 중장기 라인 단에서의 지지 라인은 아직 이탈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오늘 그렇게 큰 하락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2평선 단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이탈이 되더라도 네. 하단선 122평선 라인은 아직까지 추세 무너뜨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은 122평선 구간에서는 물량을 축소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괜찮은 쪽으로 오늘 뭐 꽤나 많이 빠져서 들고 계신 분들 참 힘드실 텐데요. 아직까진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쪽에서 저희가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형주 단에서 악재가 나왔을 때 급락을 하는 이격이 발생했다. 네. 그렇다면은 사실 대형주 단에서의 하락 이격은 기회였던 적이 많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물론 갭이 크고 하락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지금 투매가 나오는 흐름이 보였지만 예. 사실 오늘 SK 하이닉스 단에선 급락이 나오고 투매가 나오는 흐름일 것 같지만 거래량 보시면 투매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일 거래량 대비 지금 70%밖에 안 터졌고 만약에 투매가 나왔다고 하면 더 많이 하락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거래량은 투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의 이격의 급락 이런 건 기회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만약에 장대 음봉이 나왔다면 그거는 문제일 수 있으나 지금 자리는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우리 2차 전지도 전략을 세워볼 텐데 다음 주에 일단 이벤트가 열리죠. 인터배터리 2025가 다음 주 수요일에 오픈이 됩니다. 원체 기대감을 많이 가져갔었던 2차 전지인데 오늘은 급락이 나와서요. 2차 전지단은 어떤 전략으로 바라볼까요? 오늘의 급락의 이유는 뭐 물론 시장이겠지만 에코프로 BM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전 상장 네, 철회. 철회. 아무래도 이제 이런 대형주 단에서 주도주격이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그 밑에 하단에 있었던 종목들은 더 공포심에 떨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2차 전지단에 수급이 굉장히 많이 붙으면서 추세를 좋게 만들었지만 에코프로 BM이라고 하는 이런 좀 대형주가 하락을 조금 더 주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단에서는 역시나 전체적으로 보지 마시고 전고체 배터리 위주로 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전고체 배터리가 요즘은 이제 좀 매기 쏠림이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2차 전지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가 사실은 지금 자동차의 거리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화재 사건 이런 이슈를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단으로 옮겼습니다. 자, 아무래도 지금 충격이나 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전기차 단에서도 화재가 나면 완전 전소가 돼버리는 이런 사태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도 아무래도 지금 협동 로봇이라든지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분방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배터리 탑재가 더더욱 유력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전고체 배터리가 좀 소형화되면서 그래도 조금은 더 개발에 속도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 단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를 꼭 확인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고체 관련주 볼까요? 우리 조금 있다가 AS도 가긴 할 텐데 한농화성도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그게 전고체 배터리죠. 네. 그거랑 원준, 요게 두 개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요게 이제 전고체 대장이죠? 배터리 대장주죠. 그러니까 그 종목 지금 세 개 한번 잠깐 볼게요. 네. 한농화성 AS 이따 할 거니까 좀 이따 보겠습니다. 먼저. 네. 알겠습니다. 한농화성은 이따가 네, 저기 이따 보고. 자리에 빅픽처에서요. 한농화성은 앉아서 이따 할게요. 앉아서 그럼 네. 지금 봐주세요. 아까 법과 같이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먼저 볼게요. 예. 제가 저번에도 한번 이제 말했듯이 지금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가는 종목이 이렇게 대장주라면 이런 추세가 이탈할 때까지는 보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렸고 증시 격언 중에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들었단 말 중에 좋아하는 말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는 제가 증시 격언에 좋아하는 말이 뭐였냐면 역사가 가장 빨리 반복되는 곳은 이 주식시장이다. 이게 전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너무나 빠른 이런 트렌드가 바뀌고 그 트렌드가 또 오는 이곳이 주식시장인데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달리는 말을 쏘지 마라. 이런 증시 경험이 또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수익을 내게 되면 이 수익 나는 것들이 더 납니다. 근데 달리려고 하는데 말을 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익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이런 구간들을 못 먹고 짧게 먹고 손실은 길게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건데 제가 수익을 냈을 때 과정을 보면 달리는 말을 전 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종목에 대해서 달리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죠. 추세를 잡고 5이평선을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라면 일단 급등주고 이 종목이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면 첫 번째 5이평선에서는 물량을 축소하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두 번째 12평선 구간까지는 지금 좀 지켜보자는 말씀드렸고 22평선은 너무나 이격이 크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에서는 거기까지는 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자 12평까지는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54,000원 구간을 만약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더 보일 필요는 있고 만약에 내가 수익에 대해서 조금 빨리 그래도 익절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5이평선 구간 이런 구간을 익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6만 원 구간을 1차로 잡아드리고 54,000원 구간 12평을 2차로 한번 잡아드리는 전략을 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농화성 볼까요?
한농화성이요? 네, 바로 한농화성으로 우리 수익 굉장히 많이 봤고요. 올라가지 않은 자리에서 주셔서 네. 어제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2만 원 돌파가 됐네요, 어제. 네, 제가 이제 완전 올라가지 않은 자리에 드렸죠. 근데 예전에도 한번 한농화성을 이런 자리에 드렸는데 똑같이 올라갔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좀 패턴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중기 라인에 임박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명분이 있다? 그렇다면은 중기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기 라인을 돌파하지 못해도 터치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할 필요가 있고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슬 스페셜티 케미칼이 나오기 전에 분명히 지금 2차 전지 전고체의 대장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상승을 크게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드렸던 자리 정확히 터치하고 바로 돌파하는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 그리고 추세를 무너뜨리지 않는 이런 흐름이 보였다는 거는 정고점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21,000원까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추천하고 무려 40%가 가는 흐름들을 보였지만 예. 앞으로 갈 자리는 더 남아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홀딩으로 2만 1,000원까지 대응을 해보자 말씀 주셨고 네. 오늘 장에서 그럼 이럴 때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 한 4% 조정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들어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방송 네. 보시면서 들어가더라도 5이평선 구간 그리고 지금은 12평 구간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이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12평선 구간까지 보지 마시고 장대 양봉의 상단선까지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차트 보시면은 장대 양봉의 상단선이 18,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매수하신 분들은 손절매 구간 짧게 18,000원 잡으시고 목표가는 21,000원 잡고 대응하면 좋겠다. 한 번 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농화성은 지금 자리 진입도 가능하다 사인 받아봤습니다. 자, 앞서 AI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 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그 안에서 오늘 4x4라는 종목이 급등합니다. 최근에 퓨리오사 AI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 투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창투사부터 해서 관련주들 널뛰었었는데 오늘 TSMC까지 투자를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시장 안에서 거의 유일한 호재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도 그쵸.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4x4 진단해 주세요. 엔비디아 악재에 더불어서 이제 반사 이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지금 프리오사 AI에 대한 이슈인데 역시나 지금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이 이슈의 가장 큰 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센터를 운용하는 운용 비용에 대한 지금 감가 이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래도 메타라든지 지금 뭐 이런 대기업들이 지금 AI에 대한 이슈에 대한 걸 뭐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고 할 때도 보면은 엔비디아 칩을 갖다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딥시크 이후에 퓨리오사 AI에 대한 이런 퓨리오사 AI 인수에 대한 이슈가 먼저 메타에서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사양 칩들 그리고 저부가가치 좀 돈을 적게 들여도 웬만큼의 성능을 낼 수 있는 이런 단으로 지금 흐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메타가 먼저 이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네. TSMC도 지금 탈 엔비디아 지금 탄력을 붙이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좀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탈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로서 관련된 종목들이 가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4x4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지금 이 이슈가 한 3월 달 정도에 한번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좀 들고 갈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올해 AI 인플라에만 투자하는 금액이 무려 93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반도체 이 칩이 130만 개가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필요사 AI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저사양 칩으로 매개가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저비용으로 운용하고 지금 운용비 절감에 대한 이슈는 아마 시장에서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지금 차트 잠깐 볼게요. 네. 자, 제가 보통은 종목을 매수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추세를 돌릴 수 있는지 먼저 하나, 그리고 명분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매물대를 소화한 깨끗한 자리인지 이걸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4x4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차트 보시면은 무려 지금 6, 7개월 1, 2, 3, 4, 5, 6, 7 9개월 정도 대략 한 9개월 정도의 이 매물대를 지금 작년 7월 달에 지금 고점이 얼마냐면 9,200원이거든요. 오늘 9,380원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8개월간의 이 매물대를 오늘 한 번에 소화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매물대를 소화하고 대량 거래가 터졌다는 거는 다시 한번 추세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충분히 있다 생각이 들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도 당연히 전고점에 대한 것까지 지금 본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고점 12,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필요사 AI에 대한 이슈는 한 번 예전에 있었지만 예. 다시 한번 불이 붙는 지금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메타가 첫 번째 불을 붙였고 두 번째는 TSMC가 붙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양대 이 대기업들이 불을 붙인 이 섹터가 금방 끝날 것이냐?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고점 12,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한 26% 급등 나와서 이제는 좀 생길 때일까 싶었는데요. 드디어 막 올라간 다시 한번 불이 붙은 퓨리오사 AI 모멘텀이라고 말씀 주셨고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0원 저희가 안내 드릴게요. 자,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은 좀 계속해서 나와주는 모양새인데 오늘 장 초반에 컨텐츠 주가 좋았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일부 종목들이 소강 국면으로 들어가기도 했는데 엔터도 그렇고요. 양호해요.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컨텐츠 엔터. 사실 지금 이제 올 수 있는 커다란 섹터군이잖아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시장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주도 섹터격인 아까 말했던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지다 보니까 역시나 지금 돈이 몰릴 수 있는 섹터가 뭘까라고 보면 중국에 관련된 겁니다. 중국의 양회랑 그리고 한학연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너무나 안 좋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최근에 순환 섹터 중에 그래도 명분이 남은 중국 관련주들이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역시 이슈는 화장품이랑 저는 의료기기단의 이슈가 더 많이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화장품이랑 의료기기에 대한 이슈를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보다는 화장품 의료기기가 좀 더 낫다. 네, 왜냐하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실히 그 매기가 쏠릴 수 있는 거는 영화나 이런 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더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큰 중국의 한학연이라든지 이런 매기가 가장 크게 열렸을 때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화장품이랑 미용기기가 더 큽니다. 왜냐하면은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이런 최근에 양회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면 사실 중국에서 내수 시장에 대한 부분이 큰 게 화장품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화장품이나 의료기기 딴에 더 매기가 쏠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의료기기 쪽이 좀 더 낫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종목을 픽해 볼까요? 최근에 화장품 자체적으로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제 중국 쪽으로도 매출이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건데 오늘도 일부 종목들은 좋거든요.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오늘 근데 추천주를 갖고 와가지고 네. 이거를 지금 빅픽처에서 추천주 네네네. 화장품인가요? 네, 공개 안 하고 이따가 제가 방송에서 이제 추천주 그냥 공개할게요. 지금 공개하면 어차피 종목들이 또 몇 개 안 되잖아요. 올라간 것들이. 그러니까 이따가 공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든 시장 안에서 돌파구는 어느 섹터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사실 근데 주도 섹터가 너무 무던지다 보니까 이제 우후죽순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은 시장이 안 좋을수록 지금 개별 종목 섹터 이슈가 크거든요. 근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신종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도 참고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젠텍이라든지 이런 진단 키트 단도 한번 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마스크 단이랑 손소독제 관련된 종목도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마스크 단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 네네. 뭐가 있을까요? 모나리자 뭐 이런 종목. 네, 모나리자, 웰크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웰- 오늘 장에서는 그렇게 큰 시세가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자리 볼만하다. 웰크론 모나리자. 네네네. 웰크론, 모나리자 이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제가 지금 사실 나중에 추천주를 한번 갖고 올까 했던 종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선이 또 임박했잖아요. 대선, 조기 네. 대선이 치러질 네. 수도 있고요.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앵커니 해볼 땐 조기 대선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게 갈까요? 뭐 정책주를 봐야 되겠지만 그 정책이 공통되면 좋겠죠. 저출산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일단은 정책주를 보면 딱 두 가지를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선이 있다 그러면 물론 이제 대통령 관련주겠죠. 근데 인맥주. 인맥주인데 인맥주 너무 뻔해요. 뭐 학연 지연 그죠? 옛날에 이제 파평 윤씨 뭐 이런 식인데 그렇지 않고서 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은 정책주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출산이랑 청년 일자리 이런 건데 그거보다 더 먼저 전 이게 먼저 갈 것 같아요. 뭐예요? 우리가 투표를 할 때 네. 쓰는 게 뭐죠? 투표 용지. 용지, 제지주. 제지주. 아. 그래서 저는
제지주를 한번 추천해가지고 크게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림페이퍼나 이런 그런 종목들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했죠. 역사가 가장 빨리 반복되는 곳이 주식시장인데 예전에 이 같은 명분으로 한번 수익을 크게 내준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퍼, 종이 관련주들을 한번 대선 전에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지주, 무림페이퍼 관심 유효하다 이렇게 안내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그 뉴스는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것인지 또 3월 중에 알 수 있다 보니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AS 가볼 텐데 앞서 한농화성 봤고요. DNT 볼까요? 네, DNT 지금 자리에서 어떠한 접근이 맞을지 궁금한데 오늘 장에서 빠져요. 근데 뭐 시장 때문일지 아니면 지금 뭐 121선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홀딩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네, 물론 뭐 시장 때문에 그렇겠죠. 2차 전지단도 그런데. 근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자, 2차 전지단에서 실적이 사실 안 나는 기업들이 은근히 많아요. 근데 DNT 여러분들 실적이 나는 2차 전지 기업입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노칭 장비를 만든다는 이슈가 있어요. 그렇다면 2차 전지단의 전고체 배터리도 같이 엮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구간에서 최근에 물론 상승은 했지만 지금 실적이 나는 이 기업이 저점에서 아직 관심을 못 받았다. 그렇다면 중기 라인 넘어가게 되면 이 종목은 날아갈 수 있을 확률이 높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차트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대량 거래가 터지는 저점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저점 구간을 넘어가는 동안도 12월 9일부터 3개월 동안의 기간 조정을 보였어요. 그렇다는 것은 현재 저점에서 올라오는 자리 그리고 지금 조정은 보였지만 아직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나왔다. 그렇다면 추세를 전환하는 구간에 아직도 시작점이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단에서 실적이 나고 수익을 내고 있는 이 전고체 노칭 장비를 만드는 이 회사는 앞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더 많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없으신 분들은 지금도 매수 자리 충분히 기회이니까요. 네.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가져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중기 라인 돌파하면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중기 라인 아래에서 조금 모아두는 전략도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300일선이 한 10,000원 선에 있고 121선이 코앞에 있거든요. DNT. 저는 추세를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 이번에 저점에서 올라오는 지금 양봉이 나올 때 윗꼬리 맞은 게 7,850원이었어요. 그 구간이 바로 전고점의 1차 목표가를 맞은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목표가를 지금 한번 일단 전고점 테스트했죠. 그렇다면 그 위로 전고점인 9,500원 이런 구간도 한번 갈 수 있기 때문에 9,000원 정도를 한번 잡아보면서 한번 홀딩해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DNT 저희 사고 나서 매수하고 나서 한 25% 가까운 수익 중인데요. 더 끌고 가서 9,000원 이상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가 베팅 아니죠. 장중 베팅 공략주, 스페셜 공략주를 챙겨 볼 텐데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네. 자, 오늘 갖고 온 종목은 아스테라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아스테라시스? 네, 혹시 뭐하는 종목일까요? 조금은 생소해요. 신규 상장주라 그래요. 신규 상장주 네. 어느 쪽일까요? 앞서 뭐 화장품 뭐 주신다고 말씀 주셨고 의료 AI도 있었고요. 어디예요? 미용기기 종목입니다. 의료 AI 자. 미용기기. 자, 미용기기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고령화 사회가 많이 되면서 예. 사실은 뭐 친구 중에도 얼굴이 흘러내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가끔. 네, 친구들이 얼굴이 흘러내려가지고 약간 노안인 친구들이 있는데 좀 저도 뭐 물론 노안이 되고 있지만 좀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 얼굴이 흘러내릴 때는 리프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스테라시스라는 이 종목은 하지원의 리프팅으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도 다 같이 리프팅을 해서 젊어질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중국의 이번에 의료기기에 대한 이슈가 뭐였냐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금 미용의료 그러면은 성형수술단에 많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방흡입, 코, 눈, 뭐 이렇게 안면 윤곽 이런 수술들을 많이 받았다면 이제는 비수술 쪽으로 중국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필러라든지 아무래도 지금 보톡스 그리고 레이저 치료 이런 쪽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21년만 하더라도 1,892억 위안
무려 100%를 성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분명히 이렇게 앞으로의 이런 성장하는 거는 뭐 째고 수술한 이런 거 말고 레이저 치료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각광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레이저 치료에 대한 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이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기를 많이 팔면 물론 좋겠지만 두 번째 AS 기간이 끝나면 이제 유상 카트리지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모품에 대한 실적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이 종목 차트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차트 보게 되면은 자, 현재 구간이 정고점 자리가 9.64%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말하는 게 정고점 임박 종목들은 정고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신규 상장주가 추세를 잡고 정고점에 임박했고 지금 그래도 5월 달 안에는 한 학년이 해지가 된다. 이런 이슈가 있다면 분명히 의료 미용기기에 대한 이슈도 화장품 단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고 네. 목표가는 정고점 넘어가는 12,000원 구간을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8,5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아스테라시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월 24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들어왔는데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8,500원 잡아볼게요.